안녕하세요. 밥아저씨입니다. 지금 현재는 원더스탠드로 창업한 지가 한 8년 됐고, 원더스탠드, 밥아저씨 거치대 제품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 현재 업을 하기 전에 대한항공을 다녔었고, 대한항공을 공식적으로 20년 정도 다녔더라고요. 그 전에 철강회사, 고려정약이라는 철강회사에서 한 2년 다녔었고, 제가 98년도에 졸업을 했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었고요. 나이가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실 건데, 97년도 말에 IMF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공대를 졸업하면은 대기업 서너 군데 입사원서 받고 합격해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였었는데, IMF가 딱 터지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이 멈춰서게 되고, 그래서 취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제 전공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었지만, 고려제강이라는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다행히 한 2년 정도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다니고 또 운 좋게 기회가 되어가지고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비행기를 정비하는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 행복했었죠. 대한항공에 입사하는 게. 네. 대기업에 들어가 보고 싶었고, 네. 그렇게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가서 사는 게 대학교 다닐 때는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당연한 일이 IMF로 당연하지 못한 일이 되다 보니까, 그게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되게 간절했었어요. 그렇게 대한항공을 합격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대한항공 항공사 직원들은 직원 할인 항공권으로 비행기를 좀 아주 싸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입사해서 처음 해외여행도 가보고 그랬었네요. 그랬는데 그렇게 원했던 회사를 들어가서 다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 발로 다시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제1 목표가 취업을 하는 거고, 직장인의 제1 목표는 퇴사인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요. 행복이라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만 지속된다. 그러니까 지속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단어다. 행복이라는 거는 아주 짧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해도 그건 잠깐이고 당연한 듯 느껴지고, 다시 또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욕구가 계속 생기고, 그 다음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그건 또다시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도 그게 다시 일상이 되고 당연한 듯 느껴지다 보니까 끝없이 올라가야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할 수가 하기가 어렵죠. 극히 1%, 0.1%의 대단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 어쨌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대한항공을 들어갔지만은 대한항공에 적응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예. 대한항공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 경험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퇴사를 해야 되고 퇴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런 건데 일단 퇴사를 고민을 할 때는 대부분이 일단 대기업 제 경험이 대기업 조직사회 조직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그 조직에 맞는 성향인가 본인이 조직에게 맞는 성향인가? 예, 조직에 맞는 성향이 뭘까? 좀 추상적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복종을 잘 할 수 있느냐? 내 기분보다는 조직, 절차 또는 상사, 윗분들의 의중에 부합하게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라는 조직은 일부 회사도 그럴 거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회사들 그리고 공무원 세계, 공기업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조직에 잘 순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대우를 받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회사를 다녀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약간 창의적인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는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직 생활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옳다는 방식이 조직에도 옳은 건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그게 그만두기가 쉽지 않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가족도 부양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가진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참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제 감정을 억누르고 조직에 순응하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애를 쓰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버릇 걔도 못 주더라고요. 걔한테도 못 줘요.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성격을 억눌러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뇌가 무게가 한 1.4kg, 1.5kg 되나? 한 그 정도 된다는데, 예. 근데 그 에너지에 우리 산소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산소의 1.5kg밖에 되지 않는 뇌가 흡수되는 산소의 한 20%를 사용한다는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죠. 예. 사람이 썩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른다는 게 그래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에너지들 소모도 그렇게 크기 때문에 몸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썩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은데, 근데 뭐 그만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만두고 나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썩는 게 아니라 썩은 문드러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퇴사는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퇴사를 해야 되는가? 그냥 일단 퇴사 저질러 놓고 볼 건가? 그러면은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 그러면은 이게 옳은 결정일까 나쁜 결정일까 온갖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결정이라는 할 당시에 그게 옳은 결정이다 아니다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본인이 내린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잘 살게 되면, 그 결정을 한 이후에 그 결정의 방향으로 잘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옳은 방향인 거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결정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그게 나쁜 결정이 되는 거지, 결정을 할 당시에 좋은 결정이다 아니다는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잘하면 되는 건데, 예. 근데 결정을 당시에 그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뭐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이 싫은 이유가 가장 큰,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인데, 그러니까 싫다는 이유가 결정의 원인이, 결정의 중요한 사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퇴사를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퇴사는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뭔가? 일단 경제적인 부분, 현재 직장보다 더 많이 돈을 벌면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투잡을 하라는 얘기죠. 네. 투잡을 해서 월급보다 많이 버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했었고, 투잡으로 대한항공의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벌기 시작하면 바로 퇴사를 하느냐? 지속 가능하냐를 다시 봐야 되죠. 부업으로 월급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럼 바로 퇴사할 거냐? 안 되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1, 2년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는 지속 가능할 건가 아닌가? 근데 이게 투잡으로 해보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은 금방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휴직을 해서 전업을 6개월 정도 휴직을 해서 일을 해보면서 제가 가능한지를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투입하는 시간만큼의 성과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직을 했죠. 복직을 하면서도 또 투잡을 하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또 중간에 한 번 더 휴직을 하고, 제가, 뭐, 하여튼 그 휴직을, 그때 어쨌든 뭐, 제가 늦둥이가 있어서 육아휴직도 가능했었고, 그 뭡니까? 제가, 그 뭐죠? 코로나 때도 있었죠. 그때도 뭐, 회사에서 무급휴직, 유급휴직이었나? 뭐, 하여튼 휴직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계속 다녔다, 안 다녔다, 다니다 휴직하고, 다니다 휴직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한 4년, 5년 동안, 네. 그렇게 했는데, 자, 처음에,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는, 자신감 많이 올라갑니다. 예. 다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만큼을 계속 벌 수 있을 건가? 그래서, 투잡으로 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직원도 구하고 해서, 저는 복직을 또 하고, 직원들한테 맡기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또 매출이 좀 또 잘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또 휴직을 하는 기간에 또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전업을 한 2년 동안 했었나? 이 전업으로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게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업 스트레스가. 그래서 다시 복직을 해야 되겠다고 또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복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복직 당시에 말씀은 매출도 괜찮았었고, 예, 직원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복직을 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예, 실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직원이 3명이었었어요. 직원 3명을 두고 제가 복직하고 나는 그냥, 회사는 보험으로 다니고, 부업으로 다시 생각하자. 왜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이 사업의 압박감이 너무 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조직에 순응해서 회사 다닐 사람도 아닌 것 같다. 그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면 투잡이 정답인가 보다 해서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사업은 직원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간다고 했는데, 복직을 하고 제가 일주일 만에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전업으로 자유롭게 제 일을 하다가, 힘들긴 했지만, 다시 구속된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 구속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회사에서 오라는 시간에 출근하고, 밥 먹으라는 시간에 밥 먹고, 집에 가라는 시간에 집에 가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뭐 사업 걱정도 너무 크고, 그 복직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구속, 보면 너무 쉬운 일 같은데,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직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표 쓰고 이제 공식적으로 퇴사를 했고, 공식적으로 퇴사한 지는
3년 됐나? 2년 됐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회사라면은, 가능하면은 직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좋은 방법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이랑 직장 생활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조직에 순응해서 참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조직에 순응하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썩는 기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업으로 사업을 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 조직에 순응할 때 받는 갈등의 스트레스 곱하기 100인 것 같아요. 곱하기 100인.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면,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강도 대비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대비 연봉,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받는 이 압박감, 고민의 사업 수익, 뭐 이런 걸 이제 비율로 이제 가성비를 따지자면은 직장 생활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뭐 제가 사업을 잘 못해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제 경우로는 가성비는 대기업이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하게. 가성비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적정한 수입을 올리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대기업은 어떻게 퇴사하느냐? 가능하면 퇴사를 안 해야 된다. 퇴사를 해야 될 정도로 고민스러울 때는 투잡을 하라. 근데 투잡을 뭐 할 건가? 그건 저도 모르죠. 뭐 개인의 능력, 뭐 환경, 경력 모든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뭐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은 온라인 비즈니스가 투잡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되겠네요. 투잡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뭘 팔 거냐? 제 제품 팔면 되겠네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제품은 도매가로 다 공급해 드릴 테니까. 그럼 제 제품 팔면서 제 제품 팔아주면 저도 좋고 판매하시는 여러분들도 수익을 올리시면 투잡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좋은 방법이네요. 다음에는 좀 더 정리해서 퇴사 고민, 뭐 창업 고민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정리를 좀 메모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뭐 퇴사 고민과 같은 그런 큰 고민을 하게 될 때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다니는 절에 스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뭔가 갑자기 결정을 내리고 싶다. 뭐 퇴사와 같은 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 감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입돼 있었을 경우가 99%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인 거죠. 우리 뇌 그거 알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감정과 이성이 항상 대립되고 있는 거. 그러면 뭔가 급격한 결정을 내릴 때는 뭐 감정에 의한 거라고 봐야 돼요. 자기는 뭐 이성적으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감정적인 경우가 99%입니다.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 3일. 최소 3일 이상을 기다린 다음에 오늘 뭔가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거는 최소 3일 이상. 그만두겠다는 거는 3일로도 안 되겠네. 하여튼 그런 큰 감정적인 변화가 올라올 때 결정은 3일 이상 미뤄둬야 됩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계속 흙탕물에다 손을 휘저으면은 흙탕물이 계속 물이 더 흐려져요. 안을 정확하게 내려다 볼 수 없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내려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흙 가루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흙 가루들이, 그 뿌연 흙들이 물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으면은 내면이 다 보여요. 정확하게, 깨끗하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흙탕물이 뿌열 때는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라. 저는 최근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흙탕물이 가라앉는데 기다린 게 한 3개월을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3개월을 기다려 보니까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고 또 게다가 공들이다 보니까 이게 책을 교양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쇠만 만지고 물건 만들고 운동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제 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인문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충분히 제가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나아지겠죠. 감사합니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바저씨였습니다.